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TV 특집 뉴스 시작합니다. 네, 선거 이슈 영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대한 판세와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윤건종 글로컬 소프트파워 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선욱 취재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예. 네, 전국적인 개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좀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난 29일, 30일 날 네. 우리 사전 투표했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지방선거의 60% 마지노선이 지난 7회 이후에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61%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정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이나 네.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출구조사 결과 우리 이제 아까 봤듯이 지금 개표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이후에 정권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심판에 대한 이 거대 프레임의 흐름 속에서 이번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4개 그 광역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충청남도 결과를 좀 봐야 되지만 아직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네. 개표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근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네. 그 득표율이 천안 아산에 집중돼 있던 인구 구조 때문에 나머지 기초에서 15개 시군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일 것이다. 그래서 다분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는 이런 성향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기초에 들어가 보면 지방 소멸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구조, 그 민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른 양태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지방자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판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현재 윤곽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2.3 내란의 여파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이 1년이 됐어요. 이 사이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주가지수 이런 것들에 또 국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러니까 절대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공천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그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지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제 진보 진영 이런데 그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과연 이게 이제 정당 정치의 폐해 그리고 이권에 의한 개인의 그 정치적 생명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영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핸디캡이 있죠. 12.3 내란에 대한 핸디캡.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직 시장들, 도지사들이 얼만큼 도정이나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의 충돌, 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베이밸리라고 하는 그 산업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그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언적이긴 했는데 그 동력이 가동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정이나 시정에 좀 평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면 충남과 세종 지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충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과 그리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새로운 동력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뭐 기업 중심의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 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대변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AI의 최첨병에서 전 세계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그런 인프라와 인적 구성, 그 다음에 산업 구조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꼽힐 수 있을까? 후보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김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위대한 충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 자체를 과연 지금 만약에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얼만큼 동력 있게 다시 추진할 수 네.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선욱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세종과 천안, 아산 이 각 후보들을 선거 기간 동안 좀 만나보셨습니다. 각 후보들 캠프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이번 선거에서 저는 도지사 후보 2명과 나머지 세종, 천안, 아산 모든 후보의 네. 캠프를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캠프의 분위기와 매우 유사하게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 분위기를 좀 전해보겠는데요. 두 캠프 모두 특히 조직적이고 분주한 모습은 매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수현 후보 캠프는 상당히 밝은 분위기에서 틈틈이 지지자들하고 정책 토론도 하면서 네. 내용 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았고요. 김태훈 캠프 후보 역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지지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강연을 벌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상당히 절제하고 있지만 짜임새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 박수현 후보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서가고 있지만 네. 끝까지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도지사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저력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의 역전이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종시장 후보 캠프 분위기도 좀 짚어주시죠. 네, 세종시 이 선거 구도를 보려면 세종시의 태생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가 태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태어났냐 이걸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직업의 구조가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캠프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반영된 느낌을 제가 제대로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정책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실적을 분명히 냈고 최적의 그동안에 검증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조심스럽지만 조상호 후보의 분위기가 캠프가 좋다라고 했는데 현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분위기로 가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욱 기자 또 윤건종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일부 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11시 뉴스를 통해 당선자 현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